고속버스에서 내 손끝이 닿는 순간 난 이미 젖어버렸어. 그래서 모텔 앞에서 멈출 수 없었던 거죠. 끝내 내 욕망을 받아들였으니까. 안녕하세요. 그 밤 그 장면에 방문하신 것을 환영합니다. 이번 이야기는 실화를 바탕으로 제작 및 각색되었으며 영상이 도움이 되셨다면 구독과 좋아요 꼭 눌러주세요. 늦여름의 오후 정연은 고속버스 터미널 대합실에 앉아 있었다. 습한 공기, 사람들의 잡담, 짐을 나르는 소리가 뒤섞인 공간. 그녀의 손에는 작은 보온병이 들려 있었지만 입술은 바짝 말라 있었다. 오늘은 그냥 조용히 다녀오자. 스스로 중얼거린 말은 불안한 마음을 억누르려는 주문 같았다. 버스가 도착했고 정연은 서둘러 올라탔다. 지정석에 앉으려다 이미 옆자리에 앉은 젊은 남자와 눈이 마주쳤다. 그의 나이는 20살쯤? 아니, 30은 안 되어 보였다. 짙은 눈썹, 단정한 티셔츠, 그리고 약간 젖은 머리카락이 눈에 들어왔다. 정연은 어색하게 인사했다. 죄송해요, 제 자리예요. 그가 고개를 끄덕이며 미소 지었다. 네, 앉으세요. 버스가 출발했다. 창밖 풍경이 흐르기 시작했지만 정연의 시선은 자꾸 옆으로 갔다. 젊은 남자의 어깨에서 풍겨오는 은은한 땀 냄새와 샴푸 향. 그것이 이상하게도 가슴을 두근거리게 했다. 잠시 후 남자가 말을 걸었다. 어디 가세요? 아, 친정에 좀 다녀가려고요. 아, 그러시구나. 저는 친구 만나러 가는 길이에요. 정연은 짧게 웃으며 대답했지만 이미 평소의 자신과 달랐다. 이런 대화를 굳이 이어갈 필요는 없었다. 하지만 목소리를 듣는 것만으로도 묘한 긴장이 풀리는 느낌이 들었다. 버스는 고속도로에 접어들며 흔들렸다. 좁은 좌석, 팔걸이에 닿는 팔꿈치, 서로의 체온이 미세하게 전해졌다. 정연은 손을 빼려다 멈췄다. 그 순간 남자가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혹시 불편하세요? 아, 아니요. 그냥 조금 좁아서요. 저도 그래요. 그런데 나쁘진 않네요. 정연은 숨이 막히는 듯 했다. 뭐가요? 이렇게 가까이 앉아 있는 게요. 순간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다. 대답 대신 정연은 창밖으로 시선을 돌렸다. 하지만 얼굴은 이미 붉게 달아올라 있었다. 시간이 흐르며 버스 안은 조용해졌다. 몇몇 승객은 잠들었고 차창 밖으로는 노을빛이 번졌다. 정연은 자신도 모르게 눈을 감았다. 그런데 옆에서 느껴지는 기묘한 기류에 눈을 떴다. 민수 이제 이름을 알게 된 그 청년은 그녀의 손등을 스치듯 건드리고 있었다. 죄송해요. 일부러 그런 건 아니에요. 괜찮아요. 입술은 그렇게 대답했지만 정연의 심장은 요동쳤다. 두 사람의 손길이 점점 더 은밀하게 이어진다. 정연은 뿌리쳐야 한다는 걸 알지만 긴장과 두려움 그리고 알 수 없는 열기에 몸을 맡기며 점점 더 흔들린다. 차창 밖 풍경이 흐려지고 버스 안은 숨막히는 작은 세계가 된다. 민수가 아주 낮은 목소리로 속삭였다. 이상하게 처음 본 건데 계속 끌려요. 그런 말하면 안 돼요. 왜요? 지금 저만 이런 거예요? 정연은 답하지 못했다. 손가락이 떨렸고 다리는 무겁게 굳어 있었다. 하지만 이미 그녀의 눈빛은 흔들리고 있었다. 버스는 목적지로 가까워지고 있었다. 멀리 터미널 불빛이 보이자 정연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지만 동시에 이상한 아쉬움이 엄습했다. 민수가 입을 열었다. 혹시 번호 좀 주실래요? 안 돼요. 우리 이런 거 안 돼요. 정말요? 그런데 눈빛이 그렇게 말하지 않는데요. 정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결국 핸드폰을 꺼내들며
떨리는 손가락으로 번호를 눌렀다. 이건 그냥 예의예요. 네, 알겠어요. 민수는 웃으며 휴대폰을 받았다. 버스가 멈췄다. 승객들이 하나둘 내렸다. 정연도 자리에서 일어나며 가방을 챙겼다. 안녕히 가세요. 네, 조심히 가세요. 그렇게 말했지만 두 사람 모두 이미 알고 있었다. 이 만남이 단순히 버스에서의 스쳐간 인연으로 끝나지 않을 것임을. 정연은 터미널을 나서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걸음을 옮기는 순간 주머니 속 휴대폰이 진동했다. 잘 들어가세요. 다음에 또 보고 싶어요. 정연은 핸드폰 화면을 오래도록 바라보다가 천천히 주머니에 넣었다. 그리고 그 순간 자신의 내면 깊은 곳에서 솟아나는 낯선 떨림을 느꼈다. 며칠 동안 정연은 휴대폰을 손에서 놓지 못했다. 남편과 함께 있을 때조차도 작은 진동 소리에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민수의 이름이 화면에 뜰 때마다 두려움과 떨림이 동시에 밀려왔다. 잘 지내세요? 네. 그냥 평소처럼요. 저 자꾸 생각나요. 이런 얘기 하지 말아요. 죄송해요. 근데 정말 그래요. 정연은 핸드폰을 내려놓았다가 다시 집어들었다. 다시는 대답하지 말아야 한다는 걸 알았다. 하지만 손가락은 결국 또 답장을 입력했다. 저도 그래요. 며칠 후 두 사람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터미널이 아니라 시내의 작은 카페였다. 정연은 자리에서 일어나지 못한 채 테이블 위에 놓인 커피만 바라보고 있었다. 민수가 먼저 말을 꺼냈다. 와주셔서 감사합니다. 잠깐 얼굴만 보고 가려고 했어요. 얼굴만 봐도 돼요. 전 그걸로도 충분해요. 정연은 고개를 저었다. 안 돼요. 우리 이렇게 만나면 안 돼요. 알아요. 근데 이미 시작된 것 같지 않아요? 그녀는 대답하지 못했다. 커피잔을 손에 쥔 채 시선은 창밖으로 향했지만 귀는 그의 목소리에 붙잡혀 있었다.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창가를 두드리는 빗소리와 함께 정연의 마음은 점점 더 흔들렸다. 민수가 그녀의 손등을 살짝 덮었다. 정연은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않았다. 왜 가만히 계세요? 그냥 사람들이 보잖아요. 사람들이 보면 어때요? 모르는 사이인데. 모른다고 다 되는 건 아니잖아요. 민수의 눈빛은 집요했다. 정연은 떨리는 입술을 열었다. 우린 나이도 다르고 사는 세상도 달라요. 그래서 더 끌리는 거 아닐까요? 시간이 흐르고 카페 문이 닫을 시간이 다가왔다. 정연은 가방을 들며 자리에서 일어섰다. 그만 가야겠어요. 같이 가드릴게요. 아니요, 혼자 가는 게 나아요. 잠깐만이라도 같이 걸어요. 부탁드릴게요. 정연은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나 끝내 거절하지 못했다. 카페 문을 나서자 빗줄기는 더 굵어져 있었다. 두 사람은 같은 우산 아래 섰다. 좁은 공간, 빗방울에 젖은 공기 속에서 서로의 체온은 더 선명하게 느껴졌다. 정연이 낮게 속삭였다. 이건 정말 위험한 거예요. 민수는 웃으며 대답했다. 위험해서 더 강하게 기억에 남을 거예요. 정연은 우산을 쥔 손을 꼭 움켜쥐었다. 당신 아직 어려요. 제가 어떤 사람인지도 잘 모르잖아요. 알아요. 근데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에요. 중요한 건 지금 느껴지는 거예요. 잠시 정적이 흘렀다. 빗방울 소리가 두 사람의 침묵을 메웠다. 정연은 결국 한 걸음을 내디뎠다. 민수의 쪽으로. 그날 밤 정연은 집으로 돌아와 거울 앞에 섰다. 머리는 빗물에 젖어 있었고 얼굴은 달아올라 있었다. 남편이 안방에서 잠든 소리가 들려왔지만 그녀의 가슴은 여전히 터질 듯 뛰고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또 오늘 정말 고마워요. 또 뵐 수 있죠? 정연은 한참 동안 답을 쓰지 못했다. 하지만 결국 떨리는 손가락이 메시지를 입력했다. 응, 알았어요. 며칠이 지나도 정연은 마음을 다잡지 못했다. 밤마다 민수의 목소리가 귓가에 맴돌았고 손끝의 온기가 지워지지 않았다. 남편과 함께 있는 순간조차 그녀의 시선은 휴대폰으로 향했다. 그날 오후 정연은 지인과 약속이 있어 카페에 들렀다. 커피를 주문하려다 문득 낯익은 기류를 느꼈다. 고개를 돌리자 카운터 앞에서 주문을 마치고 있는 민수가 보였다. 심장이 덜컥 내려앉았다. 정연은 본능적으로 고개를 숙였지만 이미 늦었다. 민수의 시선이 그녀를 향했고 눈빛이 잠시 흔들린 뒤 곧 미소로 바뀌었다. 민수가 다가와 자리에 앉았다. 여기서 또 뵙네요. 그러게요. 세상이 참 좁죠. 아니면 인연이 좁은 걸까요? 정연은 차마 눈을 마주치지 못했다. 커피잔을 손에 쥐고 괜히 시선을 창밖으로 돌렸다. 잠시 정적이 흘렀다. 사람들로 붐비는 카페 안이었지만 두 사람 사이만 고요했다. 민수가 조심스럽게 그녀의 손등에 손을 얹었다. 정연은 움찔했지만 뿌리치지 못했다. 여기 사람들 많아요. 그래서 더 짜릿하지 않으세요? 민수 씨, 정연 씨, 저 솔직히 말할게요. 계속 생각났어요. 그날 이후로. 정연의 목소리가 떨렸다. 저도 잊지 못했어요. 근데 이건 잘못된 거예요. 잘못인지 아닌지는 우리가 정하는 거 아닐까요? 카페라는 공공장소에서 오가는 은밀한 접촉이 길게 이어진다. 서로의 손가락이 맞닿고 무릎이 닿을 때마다 정연은 긴장과 쾌감 사이에서 흔들린다. 눈치 보이는 주변 시선이 오히려 자극이 되고 대화는 점점 더 노골적으로 변해간다. 민수가 낮게 속삭였다. 우리 여기 말고 다른 데서 얘기할까요? 어디요? 조용한 곳. 두 사람만 있는 곳. 정연은 숨을 몰아쉬었다. 안 돼요. 그러면 정말 정말 뭐예요? 이미 이렇게 됐는데. 정연은 고개를 떨궜다. 주저하는 침묵 끝에 결국 작은 목소리로 대답했다. 알았어요. 카페 문을 나서자 비가 내리고 있었다. 민수가 우산을 펼치며 말했다. 가까운 데 있어요. 걸어서 갈 수 있는 거리예요. 정연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좁은 우산 아래 두 사람은 서로의 어깨에 닿으며 걸었다. 빗방울이 바닥을 두드렸고 간판 불빛이 흐릿하게 번졌다. 정연은 속으로 수십 번 외쳤다. 돌아가. 지금이라도 멈춰. 하지만 발걸음은 이미 민수를 따라가고 있었다. 좁은 모텔방. 문이 닫히자 바깥 세상과의 모든 연결이 끊긴 듯했다. 정연은 두 손을 모으고 벽 쪽에 서 있었다. 민수가 다가왔다. 긴장하세요? 네, 저도 그래요. 근데 이 떨림이 좋아요. 정연은 더 이상 말하지 못했다. 민수의 손길이 어깨 위로 내려앉자 숨결이 거칠게 바뀌었다. 옷자락이 흩어지고 시트가 구겨지며 두 사람은 격렬히 서로를 탐합니다. 정연은 50살의 몸으로 젊은 남자의 뜨거운 욕망을 받아들이고 죄책감과 쾌락 사이에서 무너져 간다. 한참 후 방 안은 고요해졌다. 정연은 흐트러진 시트 위에 누워 천장을 멍하니 바라보았다. 숨은 가빠르게 가라앉았지만 가슴속 불씨는 꺼지지 않았다. 민수가 속삭였다. 괜찮으세요? 모르겠어요. 후회해야 하는데 왜 이렇게 가슴이 뛰죠? 저도 그래요. 이게 맞는 건지 아닌지는 모르겠는데 확실한 건 하나 있어요. 뭔데요? 전 지금 정연 씨 없으면 안 될 것 같아요. 정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속으로 자신도 이미 같은 길을 걷고 있음을 인정했다. 집에 돌아온 정연은 한참 동안 거울 앞에 서 있었다. 머리는 흐트러져 있었고 얼굴은 아직도 달아올라 있었다. 침대에서 남편이 뒤척이며 왜 앉아? 하고 묻는 순간조차 그녀의 귀에는 민수의 목소리가 맴돌았다. 다음 날 아침 식탁 위에 놓인 신문과 남편의 한숨. 정연은 평범하게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손끝은 자꾸 떨렸다. 아들이 엄마 반찬 맛있다라고 말했을 때도 민수의 눈빛이 불쑥 떠올랐다. 정연은 속으로 중얼거렸다. 나 이제 예전으로 못 돌아가는 거 아닐까? 며칠 후 휴대폰이 진동했다. 잘 지내셨어요? 정연은 대답하지 않았다. 하지만 몇 분 뒤 다시 메시지가 도착했다. 거짓말하지 마세요. 저도 계속 생각나는데 정연 씨는 아니죠? 정연은 손끝으로 화면을 누르며 한참 머뭇거렸다. 그리고 결국 답장을 보냈다. 보고 싶네요. 둘은 다시 만났다. 이번에는 민수가 먼저 말했다. 저 매일 밤 생각했어요. 민수 씨. 그날 후회하세요? 네. 하지만 동시에 아니에요. 저도 그래요. 후회하면서도 더 원해요. 정연은 손으로 얼굴을 가렸다. 이러면 안 되는데. 난 아내고 엄마예요. 저한테는 그냥 한 여자예요. 단 하나뿐인. 그날도 모텔방. 문이 닫히자마자 두 사람은 서로를 끌어안았다. 정연은 벽에 기대어 속삭였다. 나 정말 이제 그만해야 해요. 지금이라도 멈출까요? 아니요. 욕망과 죄책감이 교차하는 정연의 심리가 강조된다. 두 사람은 다시 격렬히 서로를 탐합니다. 침대가 삐걱이고 시트가 구겨지고 정연은 자신이 쉰 살의 아내이자 엄마라는 사실을 잊은 채 민수의 품에 파묻힌다. 금기를 깨는 행위가 오히려 더 자극적으로 다가오며 그녀는 더 깊이 빠져든다. 행위가 끝난 뒤 정연은 천장을 바라보며 중얼거렸다. 민수 씨, 우리 언젠가는 들키겠죠? 그럼 어떻게 하실 거예요? 모르겠어요. 하지만 지금은 그 생각조차 하고 싶지 않아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저는 끝까지 갈 거예요. 정연 씨랑. 끝까지라니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정연 씨가 어디까지 허락하느냐에 달렸죠. 정연은 대답하지 못했다. 하지만 마음속 깊은 곳에서 이미 알고 있었다. 자신은 더 이상 물러설 수 없다는 것을.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거실 불빛을 켰다. 남편은 무심히 뉴스를 보고 있었고 아들은 방에서 게임을 하고 있었다. 일상의 소소한 풍경이 눈앞에 펼쳐졌지만 정연의 마음은 이미 다른 세계에 가 있었다. 휴대폰이 진동했다. 잘 들어가셨어요? 정연은 메시지를 지우려다 다시 입력했다. 응, 잘 들어왔어요. 그리고 자신도 모르게 미소를 지었다. 밤은 깊었다. 정연은 침대에 누워 천장을 바라보며 깊은 숨을 내쉬었다. 옆에서는 남편의 코 고는 소리가 일정한 리듬으로 들려왔지만 그녀의 머릿속은 다른 생각으로 가득했다. 휴대폰 화면이 켜졌다. 깨어 있어요? 정연은 손가락이 떨리는 걸 느끼며 답장을 보냈다. 네. 목소리 듣고 싶어요. 지금은 안 돼요. 그럼 내일 만나요. 다음 날 오후 두 사람은 도심 외곽의 한적한 공원에서 마주 앉았다. 민수가 그녀를 똑바로 바라봤다. 정연 씨, 솔직히 말해요. 이제 어떻게 하고 싶으세요? 그게 무슨 뜻이에요? 저는 계속 원해요. 멈출 수가 없어요. 민수 씨. 정연 씨도 그렇죠? 네. 멈출 수 없어요. 하지만 두렵기도 해요. 잠시 바람이 불어 나뭇잎이 흔들렸다. 정연은 목소리를 낮췄다.
가끔은 내가 누군지 모르겠어요. 아내인지 엄마인지 아니면. 아니면 한 여자? 그래요. 당신 앞에서는 그냥 여자일 뿐이에요. 그거면 충분해요. 저한테는. 그날도 결국 두 사람은 모텔방으로 향했다. 길을 걷는 내내 정연의 심장은 미친 듯이 뛰었다. 도망치고 싶으면서도 더 깊이 빠져들고 싶은 양가 감정이 그녀를 흔들었다. 문이 닫히자마자 민수는 그녀를 끌어안았다. 정연은 저항하지 않았다. 민수 씨 이렇게 계속 가다간. 괜찮아요. 지금만 생각해요. 알았어요. 두 사람의 금지된 만남이 가장 뜨겁게 고조된다. 긴장과 욕망, 죄책감과 해방감이 뒤섞여 그들은 더욱 격렬하게 서로를 탐한다. 침대 위에서 정연은 자신의 모든 껍질을 벗어던지고 젊은 남자의 뜨거운 욕망에 몸을 맡긴다. 그녀는 금기를 깬다는 사실에 더 큰 자극을 느끼고 민수는 그런 그녀를 더욱 깊이 탐닉한다. 한참 후 흐트러진 시트 위에서 정연은 누워 있었다. 눈가에는 눈물이 맺혔다. 민수가 손끝으로 그녀의 뺨을 어루만졌다. 울지 마세요. 후회돼요. 그런데 또 원해요. 이게 뭐죠? 사랑일지도 모르죠. 사랑. 저는 그렇게 믿고 싶어요. 정연 씨를 그냥 욕망으로만 보는 게 아니라 정말 사랑한다고. 정연은 눈을 감았다. 그리고 낮게 중얼거렸다. 나도 사랑하는 것 같아요. 하지만 하지만 우린 결국 끝을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민수가 그녀의 손을 꼭 잡았다. 끝이 두렵다고 시작하지 말았어야 할까요? 아니요. 이미 늦었어요. 그럼 같이 끝까지 가요. 그날 밤 집으로 돌아온 정연은 거울 앞에 섰다. 자신의 얼굴을 오래 들여다보며 생각했다. 나는 여전히 아내이고 엄마야. 하지만 동시에 민수가 원하는 여자이기도 해. 모순된 두 얼굴이 그녀를 갈라놓고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녀는 휴대폰을 열어 메시지를 보냈다. 보고 싶어요. 민수는 곧바로 답장을 보냈다. 저도요. 내일 또 봐요. 정연은 화면을 보며 알 수 없는 미소를 지었다. 앞으로 무슨 일이 벌어질지는 알 수 없었다. 하지만 단 하나는 분명했다. 그녀의 여정은 끝나지 않았다는 것.